태풍 위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응급복구가 오는 주말이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춘 박물관으로 실록과 의궤 환수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농수로 정비나 배수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시 행동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강릉 진보연석회의는 강릉시가 사실상 언론 통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강릉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 위탁이 영동 지역을 핥히고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구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주말이면 응급복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복구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대형 중장비가 마을 곳곳에 쌓인 토사를 퍼담고 계속해서 이를 실어 나릅니다. 흙더미로 꽉 막혔던 마을길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빗물과 토사에 망가진 가재도구들도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자원봉사들하고 군인들하고 많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빨리 많이. 공무원과 군장병,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마을들이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주민들이 많이 아파하는 것 같고 이제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지원이 돼서 얼른 이제 주민들이 안정화 기간이 이제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지역 응급 복구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침수 주택 토사 제거와 마을 주통로 복구 등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급한 주거지 복구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신남항 등 항구 준설 작업도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 후 뱃길이 다시 열리면 어촌 마을 주민들의 생기가 달린 어업 활동도 다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삼척시는 응급 복구가 끝나는 대로 유실도로 건설 등 항구 복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제 가구당 이제 들어가서 아마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드러내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정말 항구 복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삼척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면서 복구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따라 삼척시는 복구에 들어가는 지방 비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지원율은 75.5%로 전체 복구 비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척 지역 피해민들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보는 일제시대 때 약탈됐다가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하지만 원래 보관되던 오대산 월정사가 아닌 서울에서 기약 없는 타향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11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 문화재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춘 박물관 개관으로 실록과 의궤 환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되찾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본. 약 100년 만에 어렵게 되찾은 문화재지만 보존과 관리 등을 이유로 현재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원래 고향인 오대산 월정사에는 복제본만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11일 월정사 입구에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2층 3,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 6곳과 수장고 2곳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짓는 데 국비 65억 원 등 1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본래 있던 자리 이곳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우리 강원도민의 여망을 담아서 아마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국보급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시실과 수장고를 확보함으로써 실록과 의궤가 원래의 소장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그 원본이 지금 서울에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오질 못하고 있어서 이 박물관의 마지막 채워야 될 컨텐츠로 이 원본이 있겠습니다. 월정사는 박물관 개관을 통해 오대산 역사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0일 밤 10시 45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 나들목에서 홍천휴게소로부터 6km가량을 역주행한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홍천휴게소에서 출입구를 착각해 입구로 되돌아나갔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7%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갑작스런 폭우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로를 정비하거나 배수 작업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나홀로 작업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리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폭우 시 행동 요령을 장진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던 지난 10월 3일 새벽, 강원 강릉에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강원 강릉시 옥계면의 한 송어 양식장에서 배수 작업에 나섰던 중국인 근로자 A씨가 실종됐습니다. A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 만에 인근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과 성주에서도 각각 농로 배수로 작업을 하던 70대 노인 2명이 급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들은 집중호우로 배수로가 막힐 것을 예상해 물 빠진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농수로나 하천의 경우에 이제 강한 비가 오게 되면 초당 한 2m 이상 유속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초당 2m라고 하면 성인 남성 6명이 미는 힘과 동일한 힘입니다. 무릎 정도 이상 좀 수위가 되는데 버티질 못하는 거죠. 이처럼 폭우 시 배수 작업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농촌 지역의 배수로입니다. 깊이는 성인 키의 3분의 2 정도인 1m 남짓에 불과하지만 보시다시피 폭이 좁다 보니 많은 비가 내리면 유속이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논이나 밭에 물을 빼기 위해 물기를 내면 한 번에 많은 물이 쏟아지는데 생각보다 물살이 셀 수 있습니다. 특히 급류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혼자 일어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폭우 시 배수 작업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혼자보다는 여럿이 가는 게 덜 위험합니다. 또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신고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연락을 하시거나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비가 내리기 전에 배수로 정비와 농경지에 미리 물을 빼두는 등 사전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릉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모임인 강릉진보연석회의는 11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시가 사실상 언론 통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최근 강릉시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모든 언론 인터뷰는 공보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인터뷰 대상도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서 내용에 시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인터뷰는 시장 보고를 거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언론 통제를 하려 하고 있다며 강릉시의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근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통 부재의 문제를 하위직 및 언론 담당 공무원의 탓으로 돌리고 공무원 조직의 입을 틀어막고 동시에 언론과 강릉시민의 눈과 귀도 막아 불통과 독선의 행정을 고집하겠다는 김한근 시장의 결정을 규탄하며 제100회 전국체전이 지난 12일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강원도 선수단은 금메달 50개와 은메달 64개, 동메달 87개를 획득하며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친 종합순위 12위를 기록했고 종합 우승은 개최지인 서울시에게 돌아갔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역도에서 도체육회 소속 이상현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모두 4개의 한국과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고 태백 황지정보산업고 핸드볼팀은 전국체전 최초로 6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역도 고등부에서 홍천고 송영환 선수가 3관왕에 오르는 등 다관왕도 9명을 배출했습니다. 제101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경상북도에서 개최됩니다. 횡성군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사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고 1대1 면담 조사와 집단 면담 조사를 병행합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나 조사요원,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하면 조사요원이 방문해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군 항공기 소음에 의한 국민 피해 조사는 단순 사실 확인 조사이며 소음 피해 보상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강릉 북부권 실내 수영장 건립 사업에 본격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강원 도립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립대 부지 내에 2020년 말까지 실내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1,4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수영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25m 레인 6개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평창군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882제곱미터 규모로 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이 개인 가공사업장 설비 투자 없이 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공실과 포장실, 교육관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삶의 문제와 지역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는 춘천형 시민학교 만들기를 본격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덴마크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그룬부비의 정신을 깃든 덴마크 시민학교 폴케호이스 콜레의 시스템을 접목한 시민학교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형 시민학교는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을 관련을 교육을 하는 청년시민학교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중년시민학교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됩니다. 시민학교 준비를 위해 오는 16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팀 첫 회의가 진행되고 오는 22일에는 덴마크 바이엘리시 한스 아티어 한스텐스 시장 등이 참석하는 춘천시민학교 포럼이 열립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쓰레기는 넘치는데 쓰레기를 더 버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춘천에서 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차서 매립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쓰레기는 넘치는데 더 버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춘천에서 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립 쓰레기, 소각 쓰레기를 더 이상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됩니다. 앞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우리 춘천 시민들이 껴안고 살아야 될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차 더 이상 매립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1998년도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과 배출량에 맞춰서 2040년까지 매립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요.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매립장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입장에서 한 50% 정도의 매립률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매립률이 80% 정도가 찼거든요. 80%를 채우는데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남은 20% 갖고는 한 5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매립장이 가득 차면 말 그대로 앞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보관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새로운 곳에 매립장을 추가로 짓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식도 수준도 높아져서 거꾸로 또 님비 현상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서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 지자체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시유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 혈통민 주민분들께서는 여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왔는데 증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요. 매립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어떤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각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늘어나 매립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춘천시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급한 대로 사용 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전에 묻은 쓰레기들을 파내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소각하는 겁니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다시 파내서 가연성, 불연성 그런 거 없이 그냥 묻었다 보니까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좀 나눠갖고 가연성 부분들은 소각을 통해갖고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환형 매립장으로 좀 만든다 그러면 혹자들은 무슨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60년에서 70년 정도는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 춘천시도 2450 플랜을 발표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에서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를 2024년까지 50% 줄이자. 재활용품 현재 40% 선별률인데 이걸 80%까지 올리자. 춘천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것이죠. 즉 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편리해지면서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봤을 때는 배출량을 50%로 줄이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춘천시에서 제시한 것도 발생량을 50%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양을 가능한 줄이기는 하되 거기에서 발출된 폐기물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소각률을 높여서 매립되는 양을 50% 낮추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량을 50% 줄여간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삶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쓰레기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시민들의 개개인의 의식의 개선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끔 하는 거. 전파하고 이해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거. 바뀌는 게 단지 1, 2년 사이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인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은 똑같이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시민과 지자체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기도 하고 지자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이제 광역으로 좀 묶어갖고 같이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은 어떻게 최대한 선별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가능하다면 재활용 이후에는 소각률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매립하지 않고 소각률도 높여서 매립되는 거 저희가 이제 최종 처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원 순환 이용을 가능한 최대한 높이고 매립장으로 버려지는 최종 처분율은 가장 낮게 가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모든 지자체 공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할 수 없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 쓰레기.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방향 설정이 맞아떨어질 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 고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CJ헬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